국내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 전체가 살해당했으며 범인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음. 프랑스의 무더운 여름날 동안 한 귀족 가문이 갑작스럽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과 수색팀이 며칠 동안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국은 가족 구성원 3명의 시신이 그들의 집안에 은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남편의 시신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경찰은 희생자들 주변에 놓여있던 양초, 십자가, 기괴한 상징물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종된 남편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는 잔인한 심리 게임의 희생자이거나 신비한 의식의 일부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과 그 뒤에 숨겨진 신비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모든 일은 4월 11일 월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웃인 샤팽 부인은 자비에르 가족의 집 창문 덧문이 모두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평소 자비에르 가족은 휴가를 떠날 때조차도 창문 덧문을 닫지 않던 터라 샤팽 부인은 이를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샤팽 부인은 오후 2시쯤 길을 건너 자비에르 가족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편함 위에 모든 우편물을 발신자에게 반환해 주십시오라고 적힌 공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샤팽 부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비에르 가족의 평소 습관과 전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4월 13일 정오 샤팽 부인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2명의 조사관을 현장에 보내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자비에르가 아내 아니에스와 4 자녀와 함께 프랑스 낭트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니에스는 헌신적인 교육자로 한 가톨릭 학교에서 근무하며 동료와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자비에르 가족은 굳건한 가톨릭 신앙 아래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자비에르 가족의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자 자물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조사관들은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가구는 제자리에 있었고 침대 시트는 벗겨져 있었으며 일부 옷장이 열려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사관들은 집 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집을 떠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자비에르 가족의 차량이 여전히 집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시트로엥 시간 대만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그 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지만 이상한 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샤팽 부인은 이 가설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시트로엥 칼 차량 한 대로 6명의 가족, 짐 가방, 2마리의 큰 개를 모두 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를 중요하지 않은 걱정으로 간주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스의 가족은 그녀의 실종에 대해 극도로 걱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낭트 경찰에 연락하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 15일 경찰은 자비에르의 집을 다시 방문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사진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누군가가 떠나기 전에 소중한 사진들을 치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여전히 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스의 가족은 자비에르 가족 전체가 이렇게 이상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명확히 밝힐 것을 지역 검찰에 지속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찰은 여러 팀을 조직하여 자비에르 가족의 집을 재점검하였지만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검사는 사건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언론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회견의 목적은 자비에르 가족이 프랑스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누군가의 제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도중 검사가 갑작스럽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자회견이 연기된다는 갑작스러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건에 누군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 21일 기자회견과 동시에 지역 검사는 경찰에게 자비에르 가족의 집을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찰이 6번째로 자비에르 가족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이번에는 집 뒷뜰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땅 위에 덮여있는 커다란 나무 판자를 발견하였고 이 판자는 서둘러 놓인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판자를 치우자 그 아래에 새로 파헤쳐진 흔적이 있는 흙무더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검정 비닐봉지가 테이프로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칼로 테이프를 자르자 봉지 안에서 사람의 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테라스 아래를 파헤쳤고 자비에르 가족 구성원들의 시신이 흙 속에 묻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아내 아니에스와 4자녀 그리고 2마리의 큰 개였습니다. 각 시신은 담요와 카펫으로 쌓여 있었으며 테이프로 단단히 묶인 후 검정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각 시신 옆에는 작은 양초, 십자가, 묵주 등 종교적 물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가톨릭 장례 의식을 치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막내 아들 토마스의 시신은 어머니와 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묻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따로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토마스가 다른 시간대에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였습니다. 게다가 사건을 더욱 미궁에 빠뜨린 것은 자비에르의 시신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자비에르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인터폴에 국제 수배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아녜스와 4자녀의 사망 원인은 머리에 2발의 총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신에서는 진정제가 검출되었지만 아녜스의 시신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5명의 피해자가 모두 잠든 상태에서 총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아녜스가 첫 번째 희생자였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범인은 소음기가 장착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이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조사관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점은 철저히 조사한 결과 집 전체에서 단 한 방울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침실, 거실, 욕실, 벽, 가구, 바닥 어디에도 혈흔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담요, 타월, 그리고 시신을 감싼 검정 비닐에서도 지문이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치밀하게 증거를 은폐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뒷마당의 땅은 집의 처마 아래에 위치해 있어 외부에서 이를 쉽게 알아채기 어려웠습니다. 그 후 경찰은 4월 말 자비에르 가족의 집 임대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자비에르로부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기 자비에르는 가톨릭 학교에 편지를 보내 딸 안누와 아들 분우아의 자퇴를 요청하였으며 가족의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편지가 아녜스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그녀가 근무하던 가톨릭 학교로 보내졌으며 그녀 역시 업무 변경으로 인한 사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아녜스의 가족과 자비에르의 누나는 자비에르로부터 8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서 자비에르는 매우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는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했을 당시 미국 마약 단속국 DEA에서 비밀 요원으로 고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프랑스 시민의 신분을 이용해 국제적인 불법 약물 밀매 조직에 잠입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비에르 가족은 프랑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임무가 완료된 지금은 미국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족은 미국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이며 오랜 기간 동안 가족들과 연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 편지를 통해 가족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안심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남겨진 집기와 개인 물품은 가족들이 처리해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상의 이유로 이러한 변화에 대해 비밀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편지는 타자로 작성되었으며 6가족 구성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지만 서명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편지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졌고 이를 받은 가족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자비에르의 여동생 크리스티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녀는 오빠의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조사관들은 2000년대 초 자비에르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1년 만에 프랑스로 돌아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니의 잠입 임무 때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귀국 후 자비에르 가족의 재산이 2주 전보다 크게 감소한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10년간 자비에르의 경력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하며 자신이 여러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가 창립한 회사들이 모두 실패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자비에르는 몇 달 뒤면 파산 선고를 받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아니에스와 4자녀의 사망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은 사건 조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CCTV 기록에 따르면 4월 3일 자비에르 가족 대부분은 집에 머물렀지만 장남 토마스는 학업 때문에 학교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비에르가 그날 저녁 3자녀에게 진정제를 탄 음료를 먹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4월 4일 새벽 자비에르는 가족 구성원들을 총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4월 5일 자비에르는 장남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어 아니에스가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있다고 알리며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토마스가 그날 밤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자비에르는 낭트를 떠나 라로셸로 가는 도중 과속을 하며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는 여행 도중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라로셸의 한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남서쪽으로 차를 몰았고 경찰은 그가 도주 중이라고 판단했지만 그의 행동은 급하거나 두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비에르는 도주 중에도 자신의 흔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길가의 ATM에서 돈을 인출했으며 이 모든 것이 CCTV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사건 현장을 치밀하게 조작했음에도 도주 과정에서 명백한 흔적을 남긴 것은 마치 경찰이 자신의 행적을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행동은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4월 14일 자비에르는 로크브린 쉬르 아르장의 한 작은 호텔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더 이상 차를 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트로엥 5 차량을 호텔 주차장에 두고 걸어서 떠났습니다. 출입구의 CCTV는 자비에르가 큰 여행 가방을 들고 혼자 떠나는 모습을 포착하였습니다. 특히 자비에르가 들고 있던 여행 가방 아래에는 긴 가방이 하나 더 있었고 경찰은 이것이 그가 가족을 해친 데 사용한 소총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그 후 자비에르는 그 소총을 들고 사라졌으며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자비에르가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자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의 98%에서 범인은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비에르가 혼자 떠나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 역시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자비에르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4월 22일
경찰은 대규모 수색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구조대, 소방대원, 헌병대, 산악 전문가, 헬리콥터 등이 동원되었으며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숲속에서 자비에르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나 그중 어느 것도 자비에르의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비에르는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친척들과 프랑스 대중들은 이 사건이 DEA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 실패로 인해 가족 전체가 입막음당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스 가족의 변호사는 경찰을 비판하며 DNA 검사도 수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찰은 아니에스 가족에게 시신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서명받은 후 가족의 입회 없이 즉시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니에스의 가족은 테라스 아래에서 발견된 시신들이 정말 아니에스와 내 자녀의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은 더 기이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7월 중순, 낭트의 한 기자가 자비에르의 장남 아르티르와 막내 아들 브누아가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경찰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진 뒷면에는 프랑스어로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로 인해 가족과 대중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고 사건의 진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여러 단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1년 후 사건이 잊혀져 가던 중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공항에서 자비에르와 외모가 비슷한 한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공항에 도착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용의자는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중 가명을 사용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경찰은 그의 지문을 대조하여 이 남성이 프랑스 전역에 체포 영장이 발부된 자비에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당국에 인계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자비에르 사건에 대한 어떠한 공식 발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중들은 이러한 침묵의 이유를 의심하며 사건은 점점 더 불분명하고 복잡한 국면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리며 흥미로운 내용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여 새로운 사건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